그들의 가이드북은 메인밸리로 돌아가는 더 짧은 경로로 보이는 길, 램블 캐니언, 램벨 캐니언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실제로는 도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버려진 거친 광산 흔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잘못된 방향 선택이 그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6년 7월 23일까지 독일인 가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이자 척박한 장소에 갇히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구조될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었다. 그들의 휴가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이 가족은 1996년 7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그들이 비행기에 탑승했거나 미국을 떠났다는 증거는 없었다. 리미스의 전처 하이코 베버는 전남편과 아들이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다. 독일 당국은 미국 당국에 연락했지만 범죄 현장도 목격자도 명확한 관할권도 없어 이 사건은 관료적 공백 속으로 빠져들었다. 독일인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었고 그 이후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들은 어디로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사라졌을 수도 있었다. 1996년 10월 21일 독일인 가족이 실종된 지 거의 3개월 후 데스밸리 국립공원 레인저 데이브 브라이너는 헬리콥터로 일상적인 공중 감시를 수행하며 사막의 외딴 구석에서 불법 마약 제조 활동을 찾고 있었다. 윌로우 스프링에서 약 2.4마일 하류에 있는 랜빌 캐니언에서 그곳에 있을 리 없는 차량이 발견되었다. 버려진 광산 도로에 있을 법한 튼튼한 사륜구동 차량이 아니었다. 브라이너는 즉시 의심을 품었다. 랜빌 캐니언은 1994년 사막보호법 이후 공식 야생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오래된 광산도로는 1907년 금융공황으로 대부분의 광산 활동이 중단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 헬리콥터가 착륙했을 때 브라이너는 조심스럽게 차량에 접근했다.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붙은 1996년형 플리머스 보이저는 문이 잠겨 있었고 타이어 3개가 완전히 펑크난 상태였다. 주변 모래에는 누군가가 펑크난 타이어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차를 빼내려 했던 흔적이 뚜렷했다. 차축은 모래에 깊이 파묻혀 있었고 차량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탑승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브라이너는 지원을 요청하고 차량 렌터의 신원을 밝히는 과정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이 차량은 1996년 9월 10일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차는 달러 카 렌털 소유로 7월 8일 4명의 독일인 관광객에게 대여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독일인들이 7월 말부터 여기 갇혀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데스밸리의 여름 더위에서 적절한 피난처와 물 없이 생존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으로 측정되었을 것이다. 10월 22일 데스밸리 국립공원 조사관 에릭 인먼이 현장으로 날아가 상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전날 데이브 브라이너의 발자국 외에는 차량 주변에 다른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가족 휴가가 비극적으로 변해버린 그림을 그려냈다. 차에는 관광객이 가질 법한 모든 것이 있었다. 짐, 옷, 어린이 장난감, 카메라 장비, 여러 롤의 필름, 맥주와 버번병, 침낭, 캠핑 장비.
가장 중요한 것은 퍼너스 크릭 방문자 센터에서 구입한 독일어 가이드북이었다. 하지만 가족이 얼마나 엉뚱한 경로로 들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있었다. 뷰트밸리의 지질학자 오두막에서 가져온 미국 국기는 그들이 그 외딴 장소를 방문했음을 증명했다. 차 근처의 음식 포장지와 인간 배설물 흔적은 그들이 이곳에서 적어도 하룻밤을 보냈음을 시사했다. 차량이 위치한 고도는 약 3,000피트로 조사관들이 가족이 갇힌 날로 추정하는 7월 23일의 최고 기온은 약 107디그리 파렌하이트, 최저 기온은 약 79디그리 파렌하이트였다. 물과 피난처가 충분하다면 생존 가능한 조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명적인 조건이었다. 10월 23일, 차량은 앤빌 캐니언에서 신중히 제거되었고 즉시 데스밸리 역사상 가장 큰 수색 및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다. 1996년 10월 23일, 해가 데스밸리 위로 떠오르며 공원 역사상 가장 큰 수색 및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다. 버려진 플리머스 보이저의 발견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시간과의 경주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사막에 있었던 만큼 모두가 이것이 구조가 아닌 회수 작전임을 알았다. 차이나 레이크 마운틴 구조대가 먼저 도착했고 인디언 웰스밸리 수색 및 구조대가 뒤따랐다. 컨카운티 보안관의 기마 수색 및 구조대는 차량이 갈 수 없는 험한 지형을 커버할 수 있는 말 8마리를 동원했다. 수색팀은 앤빌 캐니언을 중심으로 바퀴살처럼 퍼져나가 각기 다른 구역을 책임졌다. 첫날, 수색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발견을 했다. 차량에서 약 1.7마일 동쪽에서 차이나 레이크 마운틴 구조대원이 자연 사막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다. 모래에 반쯤 묻힌 버드 아이스 맥주병이 덤불 옆에 있었다. 병 옆에는 누군가가 흙의 선반을 만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흔적, 조사관들이 나중에 큰 앉은 자리라고 묘사한 흔적이 있었다. 이 병은 차 안에서 발견된 병과 일치했고 그 위치는 독일인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이 차량에서 동쪽으로 걸어갔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단서는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독일인들이 차에서 동쪽으로 걸어갔다면 그 후 어디로 갔으며 왜 그들의 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틀째에는 수색 노력이 확대되었다. 네바다주 나이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이뇨 카운티에서 팀이 도착했고 2대의 헬리콥터가 작전에 합류해 사막 위를 리듬감 있게 날며 실종된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 수색 지역은 앤빌 캐니언, 웜스프링 로드, 뷰트밸리, 맹글 패스, 그리고 캐니언과 메인 밸리 사이의 경로를 포함했다. 수색자들은 사막 구조 작전에 수십 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풍경을 읽는 법, 이 적대적인 환경을 통과한 인간의 미묘한 흔적을 찾는 법을 알았다. 그들은 모든 물길을 따라가고 모든 동굴을 확인하며 필사적인 가족이 치명적인 더위를 피하려고 했을 법한 모든 피난처를 조사했다. 하지만 사막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10월 25일, 여러 수색팀이 데스밸리 안팎을 수색했다. 한 팀은 앰블 캐니언과 배드워터 로드 사이를 수색했고, 빅터빌에서 온 팀은 밸리 남동쪽 가장자리를 조사했다. 국토관리국 레인저는 맹글 패스 서쪽, 베라트와 바커렌치 사이를 확인했다. 레이크 미 팀은 앤빌 캐니언에서 산을 넘어 뷰트밸리로 수색했다. 인디언 웰스 팀은 앤빌 캐니언 상단의 윌로우 스프링 주변을 꼼꼼히 수색했다. 또 다른 그룹인 CLMRG는 앤빌 캐니언 중간에서 시작해 북쪽과 서쪽으로 수색했다. 10월 26일 수색의 마지막 날, 팀들은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 실종된 그룹을 계속 찾았다.
데스밸리 국립공원 팀은 웜스프링 캐니언 북쪽과 근처 광산 지역을 수색했고, 빅터빌 팀은 뷰트밸리의 스트라이프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레이크 미 팀은 스트라이프를 수색하며 웜스프링 캐니언 로드를 따라 걸었다. 국토관리국 레인저는 맹글 패스 서쪽과 그룹이 베라트를 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수색했다. 인디언 웰스 팀은 웜스프링 로드와 웨스트 사이드 로드 근처에서 발자국이 발견된 후 그 지역을 수색했다. 애플밸리에서 온 새로운 팀은 웜스프링 캐니언 로드에서 북쪽으로 웨스트 사이드 로드를 따라 수색했다. 두 대의 헬리콥터도 앰블 캐니언 주변, 특히 남쪽 지역을 스캔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공중 수색이 어려웠다. 첫날의 맥주병 외에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생존 가능성도 전혀 없어 공식 수색은 중단되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 대변인은 약 250명이 수색에 참여했으며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실종된 독일인 가족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음모론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부는 에거트 리미스가 차이나 레이크 해군 무기센터에 접근해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찾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블랙옵스 정부 프로그램에 모집되었거나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거되었다. 에거트가 건축가로 일하며 이국적인 기술에 관심이 있었다는 소문 때문에 이 이론이 주목받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를 터무니없는 상상력의 산물로 일축했다. 에거트는 휴가 중인 평범한 가족 남자였지 산업 스파이가 아니었다. 또 다른 이론은 가족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계획했다고 제안했다. 에거트의 동료들은 그가 코스타리카로 이사해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데스밸리가 너무 외딴 곳이라 아무도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장소로 선택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론도 문제점이 있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했을까? 왜 두 아이의 생명을 걸고 그런 정교한 속임수를 벌였을까? 그리고 4살 아이를 포함한 4명이 어떻게 수년간 그런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더 불안한 이론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 가족이 사막에서 마약 제조업자, 인신매매범, 또는 독일인 관광객을 위협이나 기회로 본 위험한 인물들과 마주쳤을 가능성이었다. 데스밸리의 광대한 공허함은 증거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톰 마후드는 전문 수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수색 및 구조대원으로 생존의 과학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2009년 독일인 가족이 실종된 지 13년 후 그는 이 사건을 읽고 놓을 수 없었다. 마후드를 사로잡은 것은 4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비극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의 논리적 모순이었다. 그는 엔지니어가 복잡한 문제를 풀듯이 이 미스터리에 접근해 각 부분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했다. 마후드는 모두가 잘못된 장소를 수색했다고 가설을 세웠다. 차 안에서 발견된 독일어 가이드북을 사용해 가족이 의도했던 경로를 추적했다. 가이드북은 뷰트밸리와 맹글 패스를 거쳐 찰스 맨슨의 추종자들이 한때 숨어있던 악명 높은 바커렌치를 지나 베라트라는 유령 마을을 거쳐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이 렌즈로 보았을 때 가족의 움직임이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그들은 7월 23일 아침 한나파 캐니언의 캠핑 장소에서 출발해 웜스프링 로드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도로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 그들이 믿었던 정당한 경로로 계속 가도록 부추겼다. 웜스프링 캠프에서
그들은 앞에 도로 상태를 알려줄 누군가를 찾으려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버려진 광산 캠프만 발견하고 방문자 등록부에 서명한 뒤 서쪽으로 계속 갔다. 뷰트밸리의 지질학자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 안내를 해줄 누군가를 찾으려 했지만 빈 오두막만 발견하고 기념으로 미국 국기를 가져갔다. 맹글 패스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미니밴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다. 가이드북은 메인밸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앤빌 캐니언의 대체 경로를 제시했다. 되돌아가거나 더 짧은 경로를 시도하는 선택지에서 그들은 후자를 택했다. 마후드의 분석은 공식 수색자들과 한 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달랐다. 그는 가족이 차에서 동쪽이나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향했다고 믿었다. 전통적인 수색 및 구조 원칙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안전했던 장소로 돌아가려 한다고 보지만 마후드는 에거트 리미스가 지도를 보고 차이나 레이크 해군 무기센터의 북쪽 경계가 남쪽으로 8-9마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필사적으로 가족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군사시설은 구원의 장소로 보였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람, 물, 무선 통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터였다. 지도상에서 벤과 기지 사이의 언덕은 특히 데스밸리의 지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후드는 가족이 배설물 흔적으로 보아 적어도 하룻밤을 벤에서 보냈고 차를 잠근 뒤 앤빌 캐니언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맥주병이 발견된 지점까지 갔다고 믿었다. 거기서 그들은 차이나 레이크 시설로의 구조를 희망하며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 경로는 철저히 수색되지 않았다. 공식 수색자들은 경험 많은 사막 여행자는 그런 금지된 지형으로 남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가능성을 배제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경험 많은 사막 여행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지도를 가진 관광객이었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마후드는 2009년 가족 실종 13년 후 레스 워커와 함께 외딴 고롤라워시 남동쪽 버려진 벤에서 약 8마일, 차이나 레이크 경계 펜스에서 4마일 떨어진 험준한 지형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2009년 11월 12일, 그들은 코넬리아 마이어의 유해를 약 150m에 걸쳐 흩어진 사막 바닥에서 발견했다. 그녀의 여권과 사진이 있는 은행 신분증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다. 레스는 북서쪽 작은 물길에서 칫솔과 연고나 치약 튜브를 발견했다. 여성용이나 어린이용일 수 있는 작은 신발 조각도 발견되었다. 코넬리아의 일정표 일부와 그들이 여행 중 머물렀던 장소의 명함도 발견되었다. 2리터 와인병 외에도 70피트 하류에서 벤에 있던 버드 맥주병으로 확인된 투명병도 발견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에거트 리미스의 유해도 발견되었다. 이 위치는 마후드의 이론이 예측한 정확한 장소로 너무 험준하고 외딴 곳이라 이전 수색에서 놓쳤던 것이 당연했다. 가족은 실제로 버려진 벤에서 남쪽으로 향했고 상주 인원이 없고 구조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군사기지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다. 이 발견은 13년간의 추측과 음모론을 종결지었다. 정부의 은폐, 계획된 실종, 정교한 속임수는 없었다. 4명의 사람들은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다 죽음의 덫에 빠졌다. 이후 수색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두 아이의 것으로 긍정적으로 확인할 DNA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데스밸리 독일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마침내 풀렸다. 데스밸리 독일인들의 이야기는 선한 의도와 잘못된 정보의 비극이다. 오래 살아야 했던 가족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이해하지 못한 위험의 희생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 본성, 경험을 넘어서는 희망의 힘,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준다. 에거트 리미스는 아들과 여자친구의 아이에게 미국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려 했고, 코넬리아 마이어는 사랑하는 남자와 모험을 즐기려 했다. 11살 조지는 작은 독일 도시를 넘어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고, 4살 맥스는 어른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따라갔다. 휴가가 악몽으로 변했을 때 그들은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보였던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선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경로를 찾으려 했고, 차량이 갇히자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으로 가려 했으며, 지도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걸어갔다. 개별적으로는 각 결정이 합리적이었지만 집단적으로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톰 마후드와 레스 워커는 수많은 시간을 사건 연구와 위험한 지형 탐험, 전문 수색자들이 무시했던 논리적 실마리를 따르는 데 바쳤다. 그들의 헌신은 10년 넘게 답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마무리를 가져다 주었다. 드레스덴의 독일 가족들은 마침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추모식을 열 수 있었다. 13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미스터리는 해결되었고, 그들은 제대로 애도하고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마후드는 일부 당국의 협력 부족에 좌절을 표하며 자신과 워커의 노력이 없었다면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실패한 곳에서 그들의 성공은 끈기와 새로운 사고의 힘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의 야생 지역의 위험을 일깨워준다. 데스밸리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용서 없는 환경 중 하나다. 매년 준비되지 않은 방문객들이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생명을 위협받는다. 교훈은 분명하다. 사막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때는 충분한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지형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며 출발 전에 계획된 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통신 장비를 휴대하고 사용법을 알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도로 상태나 위험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지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데스밸리 독일인들은 미국 민속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경고의 이야기이자 희망의 증거로 반복해서 전해진다. 그들의 비극은 모든 실종 사건이 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제 사람들과 가족을 대표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막은 많은 비밀을 간직하지만 이 비밀은 마침내 밝혀졌다. 하지만 때로는 희망이 사라지고 답이 불가능해 보일 때 인간의 정신이 사막 자체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6S